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전시장의 수석을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곤명돌, 중국 곤명돌을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수석들은 사천 장강이죠, 장강. 그 지역에서 수입이 들어온 돌이고요. 남한강, 또 외곡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원석도 있고요. 곤명 산지 수석을 올리겠습니다. 이 돌은 이게 곤명돌인데요. 먹색깔로 이렇게 분양이 잘 나와 있습니다. 녹목이죠. 진한 먹색깔로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나무 바위, 여기 뭐 사람으로 봐야 되나? 뒤쪽에도 문양이 있고요. 일광돌, 선유도돌, 바닷돌 그 정도 크기들 10cm 이내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염색을 했거나 가공을 했거나 그런 돌이 아닙니다. 이거 가공한 돌도 아니고요. 자연석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10년, 15년 이 돌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석 박물관, 수석 전시관 이게 지금 많이 있죠. 포항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저기 부천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천사섬 거기도 있고요. 칠곡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돌박물관 유튜브에 제주 돌박물관 찍고 들어가면은 제주도 돌만 제주도 수석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유튜브에 비싼 수석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수석 값이 작을지라도 소품일지라도 고가로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림은 몇 천억씩 하는 게 있죠. 이제 그런 수석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이한 특징이 있겠죠. 무엇인가. 색감이 좋고요. 수마가 유리면처럼 이렇게 수마가 잘 돼 있고요.
이 기름을 해도 이 색깔이 탁색이 되거나 지저분해지가 않아요. 기름 하면은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그런 돌들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게 수천 점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자대를 짜려면 자대비가 몇 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촬영해서 올려가지고 저하고 취향이 맞는 분들은 감상하시라고 이렇게 올립니다. 저도 이 수석을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요. 또 여러 사람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들어와서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많이 보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찍어서 올리는 거는 다 고가돌 명품 이런 거 아닙니다. 수석은 안목 싸움이니까요. 안목을 충분히 갖추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난초를 하나 분재를 하나 수석을 하나 이 학체라는 게 있거든요. 배우는 거.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또 실력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뭐 대학교에서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 자기가 수석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가게나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배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초보자가 어디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석가게 가서 구입하면서 거기서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경매도 많고 유튜브 경매 하시는 분들이 그 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 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저도 30년 가까이 이게 지금 하는데 외국돌, 국내돌 수백 톤을 사서 유통을 해보고 장사를 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집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5년, 20년? 그때는 외국돌이 이렇게 쌌어요. 바닷돌도 싸게 들어왔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고가로 이게 형성들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막 컨테이너로 사가지고 했거든요. 지금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저한테 그렇게 컨테이너를 파신 분들이 지금 살아 계시고 지금도 수술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수백 톤을 샀는지 그런 분들이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초기에는 안목이 없었어요. 뭘 사야 되는지 무조건 막 사가지고 갖다 싸놓고 또 후회하고 어떤 거는 또 의의로 또 잘 사가지고 재미를 본 것도 있고요. 이거 충분히 안목을 갖추고 해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난초나 분재나 뭐 도자기, 골동품 그런 것도 충분히 배우고 안목을 갖춘 다음에
매입을 하셔야 하거든요. 나무가 아주 그림이 잘 나왔습니다. 많으니까 이렇게 올려서 돌의 석질, 수마, 그림의 내용 이런 걸 공부를 하시고요. 충분한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탐색할 때도 헛고생 하는 거고, 안목이 없는데 강가에 돌은 뭐 어마어마한 거고, 자신이 안목이 없는데 그걸 막 아무거나 막 다 주워다 싸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수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탐색할 때도 안목이 없으면 고생하게 되고요. 구입할 때는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도 막 샀어요. 사가지고 갔다가 막 정신없이 사다가 싸놓고 또 나중에 보면 이걸 왜 샀나 할 때도 많았고, 또 의외로 싸게 샀는데 막 서로 사가려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려가지고 사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취미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해봤고요. 또 많이 팔아봤고요. 액수로 따지면 뭐 수억이죠, 수억. 또 팔아보기도 하고 또 사보기도 하고. 내가 안목이 없을 때 파는 거를 다시 살라고 하면 못 사요. 팔지도 않고. 엄청나게 나는 싸게 팔았는데 고가가 돼 있는 수석이 있고요. 옛날에 막 경쟁을 해가지고 막 서로 살라고 해가지고 뺐다시피 해서 막 사서 갖고 갔는데, 그거 10년, 20년 있다가 그 돌을 팔으려고 하니까 뭐 30만 원짜리가 3만 원짜리 되더라고요. 또 만 원에 산 것이 몇십에 팔 수도 있고요. 예, 그런 팔고 사는 거를 엄청나게 해봤고, 탐색도 전국을 다 탐색을 다녔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팔 때도 잘 파셔야 되고, 구입하실 때도 잘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수석을 구입하는 분들이 조석을 구분을 못해요. 조석이 뭐냐면 색깔을 넣거나 색깔을 뺐거나 또는 뚫었거나
깎아 넣어서 박았거나,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돌을 구분해 낼 수 있을 정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어느 정도는 그걸 갖춰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 돈 있으니까 막 내가 사면 되지 뭐. 그거는 나중에 후회되지 많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언젠가 수석 가게를 갔더니 월이 크게 떠가지고 있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샀죠. 사가지고 집에 가서 씻으니까 월이 없어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그거 모르고 샀냐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안목이 없는 사람이 돌을 막 샀단 얘기죠. 어디 배울 데가 없으니까요. 가공석도 만든 것도 인정을 하고 경매에서 거래가 많이 되죠. 가공석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안목을 갖춰야 돼요. 초보 때는 저도 책을 쓰면 몇 권 쓸 거예요. 이 돌 수석으로 겪어봐야 할 일은 다 겪어봤으니까요. 예.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박물관 전시관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좋은 명품 있으면 지금도 좋은 돌이 있으면 없어서 못 팔아요. 좋은 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취향이 있어요. 다 좋아하는 거기에 이렇게 맞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또 고가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을 딱 내놨을 때 이게 산지가 어딘지, 녹도 건지 연도 건지, 우리나라 건지 외국 건지, 필리핀 건지 러시아 건지, 또 우리나라 산지가 완도 건지 석도 건지 거제 건지, 이 돌만 딱 놓고도 이거 산지가 어디구만 이게 알아야 돼요. 또 초보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가공석인지 자연석인지 이거 구분도 못하면서 매입을 막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감사합니다.